안녕하세요. 루치원 세무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오늘이죠. 2020년 3월 13일부터 이제 시행되는 자금 조달 계획서와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발표했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 자금 조달 계획서 양식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들 보셔서 아는데요. 조금 내용들이 더 상세하게 좀 변경이 됐습니다. 이따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간략하게 보면 자금 조달 계획 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조달한 자금을 어떤 식으로 지급할 거냐 하는 이렇게 두 가지 큰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금 조달 계획은 자기 자금, 즉 순수 내 돈으로 조달을 했냐 아니면 차입금으로 조달했냐. 그래서 내 돈이라고 하면은 그동안에 이제 뭐 예금액이냐 아니면 뭐 주식이나 채권 처분액이냐, 증여 상속받은 거냐 아니면 현금 그 밖의 자금이냐 아니면 이제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이냐, 이제 요런 걸로 이제 자기 자금을 입증하는 것이고요. 차입금은 이제 금융기관 대출, 뭐 주택담보대출이냐 신용대출이냐, 그 다음에 보증금, 임대보증금을 끼고 사는 거냐, 아니면 회사에서 어떤 돈을 지원받았느냐, 아니면 뭐 그 밖에 친척들로부터 아니면 뭐 부모로부터 차입한 거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양식이 좀 더 디테일하게 좀 개정이 됐고요. 일단은요, 저희가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게 제출하는 게 원래도 있었죠. 원래는 투기과열지구에 3억 원 이상 주택의 경우에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게 돼 있었는데요. 이제 바뀌었죠. 조정 대상 지역 3억 원으로, 그 다음에 비규제 지역, 비규제 지역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규제 지역이라고 하면 투기 과열지구 조정 지역을 말하는 건데요. 일반 지역이겠죠. 일반 조정 지역이나 투기 과열지구가 아닌 일반 지역도 6억 원 이상의 주택 거래를 할 경우 이제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 이제 제출이 의무화가 됐고요. 이게 이제 언제부터냐면요. 오늘부터 계약하는 거에 대해서 실거래 신고하면서, 이것도 이제 60일에서 30일로 개정이 됐죠. 30일 이내 실거래 신고하면서 자금 조달 계획서도 함께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뭐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은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래서 대상 지역이 확대됐다. 조정 대상 지역 3억 원, 비규제 지역 6억 원 이상으로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기 과열지구이면서 9억 원이 넘는 주택은요. 자금 조달 계획서는 뭐 당연히 제출해야 되지만 이제는 증빙 자료까지 함께 제출해야 됩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 뿐만 아니라 증빙 자료까지. 만약에 9억 원이 안 되는 곳은 그냥 자금 조달 계획서 요 내용만 이제 기재해서 제출하면 되는데, 9억 원이 넘는다라고 그러면 이제 증빙 자료까지 같이 제출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투기과열지구 내 9억 원 초과주택은 자금 조달 계획서와 객관적인 증빙 자료, 요 자료는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자료냐? 예를 들어서 자기 자금에서 금융기관 예금액이라면은 예금 잔액증명서, 그 다음에 주식이나 채권 매각 대금이면은 그 주식 뭐 거래 내역서라든가 잔고증명서, 그 다음에 증여나 상속받은 돈이다 그러면은 각종 신고서죠. 신고서나 뭐 납세증명서. 그 다음에 현금 등 그 밖의 자금이다 라고 하면은 내가 근로소득자냐 그러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내가 사업자냐 그러면 소득금액 증명원 등으로 입증을 하셔야 되고요.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이냐 그러면 매매계약서, 뭐 임대차 계약서, 이런 것들을 이제는 9억 초과하시는 분들은 입증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차입금 같은 경우도 금융기관 대출액이냐 그러면은 뭐 부채증명서나 금융거래 확인서,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이면 임대차 계약서, 뭐 아니면 이제 기타 차입금이다, 뭐 부모로부터 차입했다, 아니면은 뭐 친척으로부터 차입했다 그러면은 그런 차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뭐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라든가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함께 제출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는 그 시점에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를 부동산을 A라는 부동산을 취득해야 되는데 B라는 부동산을 지금 파른 돈으로 잔금을 치를 거예요. 그래서 B를 계약만 했어요. 계약만 했다라고 하면은 뭐 그런 계약서를 주면 되는데,
부동산 내놓기만 했고 아직 그게 계약이 안 됐다라고 하면 그런 증빙은 당장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나중에라도 요구를 하면 국토부나 신고관청에서 요구를 하면 이에 응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것도 또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금조달 계획서 예전 양식은요. 아까 그 조달 계획서 내 이제 내부 그 내용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그냥 증여상속이냐 아니면 현금이냐 뭐 금액만 쓰게끔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이제 요거를 그 구체적으로 증여상속이면 누구한테 받은 거냐. 그 다음에 너 현금이나 기타면은 그 뭐 보유현금이었냐 아니면은 뭐 다른 그 밖에 어떤 자산 종류였냐 뭐 이제 이렇게. 그 다음에 대출액이면은 뭐 담보대출이냐 신용대출이냐 아니면 무슨 뭐 다른 제2금융권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런 거냐 아니면 그 다음에 이제 차입금이면은 누구한테 차입한 거냐 뭐 부부지간의 차입이냐 직계존비속이냐 뭐 등등. 그 다음에 조달한 자금을 주는 방식이 뭐냐, 계좌이체로 너 매도인한테 줬냐 아니면은 그 보증금이나 대출을 승계하는 식으로 한 거냐 아니면 너 만약에 그 금고에 있는 돈으로 줬으면 현금으로 줬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좀 명시하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자금 조달 계획서와 관련해서 이제 많이 묻는 질문들이 이거죠. 이거는 도대체 이제 언제부터 시행입니까? 라고 했을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즉 3월 13일부터 체결된 그 계약입니다. 그 오늘부터 계약된 것들에 한해서 이제는 적용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13일 전 어제 그 13일 전에 즉 12일 날까지 계약한 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즉 13일부터 그 계약한 거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나 이 증빙 자료는 어떻게 제출해야 합니까? 일단은 이제 공인중개사를 끼고 하는 중개계약이라면 이 공인중개사께서 실거래 신고하면서 이 매수자의 자금 조달 계획서를 함께 제출하면 되고요. 근데 이제 이게 아무래도 개인정보가 많이 들어가는 내용이다 보니까 매수자가 이 공인중개사한테 이거 다 그 보여주기 싫다라고 하면 매수인이 직접 제출하셔도 됩니다. 여기 보시면 뭐 신고관청에 직접 제출하거나 아니면 이제 인터넷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이런 데를 통해서 제출하셔도 된다는 내용이고요. 일단 공인중개사가 먼저 실거래 신고를 한 뒤에 이런 걸 제출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중개사가 낀 계약이 아니라 우리 쌍방 직거래다. 중개사 없이 하는 거래다 라고 하면 매수인이 직접 실거래 신고서와 더불어 자금 조달 계획서 및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뭐 대리인을 통한다라고 하면 대리인을 통해서 제출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증빙자료 제출 시 시행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별 제출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되냐? 아까 이제 여러 그 항목들이 있었는데요. 그걸 다 제출하라는 게 아니라 본인이 기재한 항목, 기재한 거에 대해서만 그 서류만 제출하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실거래 신고 시점에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증빙 자료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 다음에 부동산 매각이나 증여상속, 차입 등이 아직 실행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일단은 그 당장 그 입증 가능한 것들은요. 그 실거래 신고할 때 증빙을 제출하시고요. 뭐 예금으로 가는 거면 예금 잔액증명서라든가 아니면 현금 그 밖에 자금이라면 뭐 소득금액 증명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이런 것들 제출하시면 되는데,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가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으로 주는 거다 아니면은 증여상속 받은 걸로 주는 거다 아니면은 차입을 통해서 주는 거다라는 게 이미 이게 그 이루어진 거라면 자금조달 계획서에 그 체크를 하고 그 증빙자료를 같이 제출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거래는 했는데 그 대금은 나중에 증여받은 돈으로 잔금을 치를 거예요. 아니면 빌려서 잔금을 치를 거예요. 이렇게 이 실거래 신고하는 이 시점에 만약에 이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면 이거는 당장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나중에 이걸 요청을 하면 과세관청이나 그 요청을 하면 그때는 꼭 제출해야 된다. 요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 요령은요. 일단은 이제 투기과열지구내 이제 9억 초과주택을 먼저 보겠습니다. 9억 초과주택은 제가 뭐라고 그랬죠?
자금 조달 계획서도 제출하고 증빙 서류도 같이 제출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A씨는 투기과열지구내 10억 주택을 구입하면서 금융기관 예금액, 그동안 내가 은행에 예금한 거 3억 원,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 3억 원, 그 다음에 부동산 처분대금 4억 원으로 이제 내가 10억짜리를 지금 구입한다 라고 할 때 일단 금융기관 예금액은 내 돈이죠. 자기자금 요 금융기관 예금액에다 여기다가 그 금액을 기재하시면 되고, 주택담보대출은 이쪽이죠. 그 자기자금이 아닌 차입금 등 여기다가 금융기관 대출액에서 주택담보대출 요 칸에다가 3억을 쓰시면 되고,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 내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이겠죠. 그러면은 이거는 여기 자기자금이겠죠. 부동산, 내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이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기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팔아서 이 돈을 마련했다는 뜻이죠. 아주 옛날에 팔아서 요 금융기관에 예금돼 있으면 그냥 예금액에다 넣으시면 되겠죠. 7억을. 근데 나는 이 10억짜리 집을 사기 위해서 당장 4억짜리를 판 돈으로 산다 라고 하면 여기다 이렇게 기재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금융기관 예금액은 예금 잔액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은 금융거래 확인서 요거를 증빙으로 제출하시면 되고, 부동산 처분대금 4억은 부동산 그 매매한 매매계약서 요렇게 요런 것들을 증빙 자료로 제출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B씨는 투기과열지구내 11억 주택을 구입하면서 금융기관 예금액 이건 뭐죠? 여기 자기자금이라고 그랬죠? 이거 4억 넣고요. 그 다음에 주식 매각대금, 여기 주식이나 채권 매각대금에 여기다 넣고요. 그 다음에 증여를 이번에 11억을 사기 위해서 그냥 이번에 이제 증여를 받았다는 거죠. 예전에 받았다는 게 아니라 이번에 증여를 받았어요. 그래서 3억 원.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 2억 원.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여기 여기다가 이제 기재하시는 거죠. 그 금융기관 대출액, 주택담보대출. 근데 여기 가로치니까 잔금 지급 시 실행할 거래요. 그럼 우리가 일단 거래 신고할 때는 당장 이게 대출이 이제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증빙은 없겠죠. 기죠? 그래서 요거는 당장 제출은 안 하셔도 되겠죠. 그 다음 회사 지원금 1억 원. 그래서 회사 지원금도 여기 차입금 등에다가 여기다 넣으시면 되는데 이것도 잔금 지급 시 실행할 거래요. 이것도 역시나 회사에서 잔금 받을 때 그때쯤에 받아서 이제 제출할 거래요. 그러면 역시나 요거 증빙도 거래 신고할 때는 안 넣어도 되겠죠. 즉 주택담보 대출과 회사 지원금은 우리가 입증 서류 제출할 때 요거는 안 넣어도 된다. 다만 나중에 요구할 때는 제출해야 된다 이거죠. 당장은 예금 잔액 증명서랑 주식 매각대금이니까 주식 뭐 거래 내역서랑 그 다음에 증여받은 거는 증여세 신고서 요거를 증빙 자료로 제출하시면 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매각대금을 은행에 예금으로 예치한 상태에서 매각대금을 자금으로 하여 주택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예금 잔액 증명서 중 무엇으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이거죠. 내가 이제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돈을 은행에다 예금으로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이번에 이제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금 조달에 쓰는 걸일 때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는 은행에 이미 예치가 돼 있었기 때문에 예금 잔액증명서만 제출하면 된다 이거죠. 예금 잔액증명서만. 그러니까 이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A라는 집을 사기 위해서 지금 당장 B를 처분한 돈으로 잔금을 치를 때, 그럴 때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증빙으로 제출하면 되고, 진작에 파는 거, 진작에 팔아서 은행에 예금으로 예치가 돼 있는 상태다라고 하면 예금 잔액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만약에 자금조달 계획서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때는 어떤 규제나 처벌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개정된 자금조달 계획서 중 증여나 상속,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그 밖의 차입금 칸이 변경되었는데 어떻게 기재해야 되는가? 일단은 자금 제공자와의 관계를 이제 기재를 해야 되고요. 뭐 자금 제공자가 다수일 때는 해당되는 칸에 체크를 하고 금액은 합산한 금액을 기재한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5천만 원을 그 주택 취득 자금으로 사용한다 라고 할 때 이럴 때는 증여 상속한에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직계 존비속 조부 여기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어머니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해서 주택 취득 자금으로 사용했다 그러면은 그 밖의 차입금에다가 여기 직계 존비속 체크하시면 되고, 배우자 마찬가지로 5억 원을 증여받아서 그걸로 취득자금을 썼다 그러면 증여취득 부부 체크, 큰아버지 1억 원 차용이라고 하면 그 밖의 차입금에다가 그 기타 그 밖의 관계에서 큰아버지 뭐 100부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아버지 2억 어머니 1억 원을 차용했다 그러면 역시 직계존비속에서 도합 3억을 체크 쓰시면 되고, 아버지 1억 누나 1억 차용 이렇게 여기다도 역시 마찬가지 직계존비속 체크하고 그 밖의 관계 누나 체크하시고 그 누나라고 쓰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근데 이제 이 예시를 보니까 저희가 이게 차용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 저희가 집을 살 때 당장 집을 살 때 돈이 없을 때 뭐 아버님으로부터 아니면 어머님으로부터 아니면 누나로부터 큰아버지로부터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배우자로부터 그 배우자는 증여고요. 그 이렇게 차용도 가능할 수는 있다 이거죠. 뭐 차용은 가능할 수도 있다. 뭐 차용이라고 해서 다 증여로 보고 이러는 건 아니겠죠. 근데 이 차용이 좀 객관적이어야 된다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이자도 주고 있고 또 그에 따른 증빙 서류도 다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개정된 자금 조달 계획서 중 조달 자금 지급 방식, 그러니까 조달한 자금을 매도자한테 어떻게 줄 거냐 그것도 기재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요거죠. 조달 자금 지급 방식, 너 계좌이체로 줄 거냐 아니면은 그 집에 있는 그 보증금과 대출을 승계하는 조건이냐 아니면 너 그냥 현금으로 줄 것이냐, 요거를 이제 기재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자금을 어떻게 지급하는지 그것도 구체적으로 이제 기재하라는 거예요. 계좌이체 대부분 뭐 계좌이체들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보증금이나 대출을 끼는 아니면 갭으로 그 갭 투자하듯이 산다라고 하면 뭐 여기 보증금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승계하는 금액에 체크하시면 되고요. 현금으로 이제 샀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이제 현금에 대한 이런 것도 입증이 있어야 되겠죠. 뭐 이 현금들은 다 어디서 난 건지 그 나중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도 또 입증할 수도 있겠죠. 현금으로 만약에 다 줬다 그러면.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집중 단속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게 그 발표됐던 내용이죠.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과 뭐 감정원 실거래 상설 조사팀으로 해서 그 자금 조달 계획서 조사에 뭐 즉시 투입할 계획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자금 조달 계획서는 우리가 비조정 지역, 즉 그 규제 지역 아닌 곳도 6억 이상은 다 대상이기 때문에 사실상 조사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수원이나 안양 같은 신규 조정 대상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군포, 시흥, 인천처럼 가격이 급등한 주요 지역도 고강도 기획조사를 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된 투기가열지구 9억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업다운 계약, 편법 제출, 편법 증여 등이 의심되면 즉시 제출 즉시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라는 그런 내용과 더불어서 요즘 개인으로 이제 그 주택이나 이런 거 투자하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세금도 많고 제약도 많다 보니까 대출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1인 부동산 법인들을 많이 이제 세워서 하지요. 그래서 이런 부동산 법인에 대해서도 그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면서 조사해 나가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3월 13일 오늘부터 이제 시행이 된 거니까요. 여기 해당되시는 분들 요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요령 요거에 맞춰서 잘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나는 9억 안 되니까 증빙자료 없어도 돼 이러지 마시고 9억이 안 되더라도 나중에 혹시라도 이제 그 출처 조사나 이런 걸 받을 때는 역시나 이런 증빙들이 다 필요할 수 있으니 그 9억 안 되는 분들도 이런 것들은 다 준비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